이미 2년 전 일입니다. 2021년 10월 중국 후베이성 우안시청 앞에서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적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시위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종의 사건. 시위가 촉발된 이유도 바로 집값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홍콩 명부에 따르면 우안시 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값 하락에 분노해 시청으로 몰려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전에 제곱미터당 15,000위안, 우리 돈 약 275만 원이었던 집값이 3,000위안, 우리 돈 55만 원 이상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평균 30%의 급락입니다. 중국 당국은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후베이성 공안은 공공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며 25에서 32살 사이의 남녀 8명에 대해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내렸고, 이들에게서 집값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시위를 조직한 29살 남성에게는 10일의 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위는 이례적이었지만 대응은 역시 중국식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한 건 1990년대 말. 중국에서는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대전환점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이후 25년 동안 집값은 지속적으로 올라 우리나라보다 더 뿌리 깊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먼저 아파트 구매 계약을 하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앞다퉈 들어오려고 밀치다 현관문이 떨어져 사람들이 깔리기까지 합니다. 시작은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 간 일종의 결탁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중국의 도시화율은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도시화율이 60% 정도였으니 평균 20% 이상 낮은 셈이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기업들은 상하이와 선전 등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팔라고 제안했고, 이를 지방정부가 받아들여 부동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격이었습니다. 도시화율을 올리기 위한 막대한 개발 비용이 절실했던 지방정부는 확실한 자금 조달원을 확보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이를 용인하거나 최소한 묵인했습니다. 알아서 부를 채우라는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개인은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고, 토지 사용권을 판매한 지방정부의 곳간도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구 수억 명 이상이 도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부동산은 결국 중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장착됐습니다. 부동산은 제조업과 함께 중국 고도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쌓아올린 부동산 신화는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부는 금융으로 옮겨져 또 다른 부를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후죽순 생긴 지방은행에 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저금리 금융상품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 초기에는 기업들이 지방정부와 결탁했다면, 이때부터는 은행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성장은 곧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이땐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건 개인이든 기업이든 결국 빚을 지기 쉽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여러 금융상품을 팔아 여기저기에 부채를 떠넘겼습니다. 신화가 곧 거품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2020년 강력한 부동산 규제안을 시행합니다. 부채 비율 70% 초과 금지, 시총 대비 부채 비율 100% 미만 의무화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집값을 잡아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집집마다 쓸 돈을 늘리려는 취지였는데, 당장 집값이 떨어지니 앞서 말한 시위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선 갑자기 돈이 마르게 됩니다. 돈이 마르면 성장해온 역순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른 나라 대부분이 거친 과정, 중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부동산 위기의 신호탄은 헝다였습니다. 2021년 말 처음으로 달러 채권에 대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이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양과 국유 부동산 기업 위안양이 잇따라 디폴트 위기에 빠지고 최대 신탁사인 주론신탁이 만기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면서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장에선 인하폭이 작다는 반응입니다. 정책 효과에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지난 20년간 평균 10% 이상씩 고도 성장을 이어온 중국. 미국과 함께 G2를 형성할 만큼의 급성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 구조조정, 즉 군살 빼기도 없었습니다. 남들 다 겪은 고통 없이 성장만 거듭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의 첫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를 몰랐을까요? 시장도 실망한 이번 부양책을 보면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으나 각 개인들을 달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이 최근 인내를 강조한 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